에휴, 생시세포 분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은 체세포 분열을 배웠었거든. 체세포 분열을 배우면서 뭐가 있었었냐면은 감기, 맞죠? 그 다음에 정기, 그 다음에 중기, 맞죠?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말기가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세포 분열은 있잖아. 일단 감기에서는 이렇게 염색분체 두 개의 분량에 하나는 엄마 아빠한테서 왔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두 배로 늘어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맞죠? 그 다음에 정기를 거쳐서 중기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배열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추사한테 끌려가죠. 이렇게 끌려가.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각각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그럼 봐봐. 얘네들은 염색분체인데 이 똑같은 빨간색이 그대로 복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염색체의 개수로 얘기하면 얘도 한 개짜리, 얘도 한 개짜리라는 얘기 했었죠. 맞지? 그래서 개수가 변하지 않았었어. 하나는 엄마한테 오고 하나는 아빠한테 오니까 항상 짝수개로 존재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야? 2N개였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2N개인 거야. 짝수개로 존재했었죠. 맞지? 염색 분체의 개수가 2개 있는데 4개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염색 분체의 개수는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DNA의 양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정보 자체가 변한 게 없어. 자, 여기서도 몇 개야? 2N개죠. 자, 여기서도 여기 몇 개야? 2N개일 거고 여기가 2N개야. 아니? 근데 얘를 합쳐도 몇 개인 거야? 2N개인 겁니다. 왜냐면 얘랑 얘는 같은 정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은 그치? 여기가 뭐야? 얘가 2N개가 있고 여기 2N개가 있어. 얘네들은 각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 항상 2N개로 일정했었고요. 만일 DNA의 상대량을 묻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감기가 있어. 감기, 정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말기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계속 2N개니까 굳이 그려줄 필요가 없고, 자, DNA의 상대량입니다. 이번에는 DNA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따져준다라는 얘기야. 그럼 감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 2배로 늘어났겠죠. 맞지? 2배로 늘어나서 정기, 중기 쭉 가다가 후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후기에서 쭉 여기서 그리고 띡하니 여기서 말기가 되는 순간에 분열이 될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니?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지? 감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DNA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났어. DNA 개수가 2배로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배로 늘어난 형태로 계속 쭉 가다가 여기서도 보면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띡하니 분리된 순간에 각각 한 개씩에 나눠지게 되는 이런 그림이었었죠. 어려운 얘기들 없지 얘들아? 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는 체세포 분열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얘기는 누구야? DNA의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아니 그래야 정자랑 난자가 맞춰져서 다시 옳은 개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생식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생식세포라면 누가 되는 거야? 정자나 난자가 되는 거겠죠. 생식세포 분열 또는 어느 교재에서는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도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은 감기가 있어. 그 다음에 정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가 있겠지. 그
그 다음에 말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는 강기를 거치지 않아.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 제2분열 때 강기를 거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은 정기로 오죠. 그 다음에 중기로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말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 강기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DNA 개수를 본다 그러면은 똑같을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DNA에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기로 갔었을 때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게 뭐냐면은 얘는 여기서 붙어버려. 얘네들이 붙어버려. 얘네들이 붙으면은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가 염색체. 염색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이가 염색체 또는 염색분체가 4개잖아. 그래서 4분 염색분체? 4분 염색체? 아 헷갈리네. 4분 염색분체였던 것 같기는 하는데 요거를 찾아봐야겠다. 고등학교 용어에선 요거 하나 더 나와.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가 염색체 하나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염색분체가 4개야. 맞지? 이가 염색체인데 지금 염색분체 4개야. 근데 얘네들이 이때 뭘 하냐면은 DNA를 교환해버려. 임의로 DNA를 교환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임의로 DNA를 교환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싹 다 교환하는 게 아니라 부분 마음에 드는 애들만 교환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새로운 애들로 탄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색깔이 같으면 안 되지? 새로운 애들이니까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 염색체는 교환 안 했어. 두 번째는 교환해버려. 네, 염색체된다. 이 염색분체에 수많은 DNA들이 따다다다닥 붙어 있잖아. 그런데 첫 번째는 교환 안 하고 두 번째는 교환했어. 세 번째 교환 안 하고 네 번째 교환 안 하고 다섯 번째 교환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랑 얘는 DNA의 배열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애들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끌려가는 시기가 되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고요. 얘도 이렇게 끌려가게 돼. 어렵지 않지? 새로운 아이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지금 말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DNA가 복제가 돼줘야 되잖아. 얘가 복제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기에서 이 새로운 아이는 지금 이런 새로운 그 염색체가 만들어졌는데 감기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겠죠? 그러면은 정기로 가서 중기로 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될 거잖아. 그럼 후기가 돼. 하나는 이쪽으로 끌려가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겠지? 말기가 됐어? 완전히 분리돼 버렸겠다. 그러면 얘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2분열이야. 선생님 저 말기 여기 4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기가 4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저 뒤쪽. 아, 지금 얘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4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정자도 4개가 만들어지고 난자도 4개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건 뭐냐면은 정자는 말기까지 만들어지고 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변태를 일으켜. 모양이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저 후기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기도? 후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해가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었을 때 정자는 저기서 변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난자는 일단 여기서부터 있잖아. 한쪽에 영양분을 몰빵해줘. 그래서 난자라고 얘기한다면 말기에서 한쪽에 영양분이 몰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도 또 분열을 일으켜 어떻게 되는 거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서도 영양분을 몰빵시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난자는 4개의 난자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야. 그리고 4개 전부 다 DNA를 가지고 있는데 3개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자랑 난자는 2차 성징 때 나타나는 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뱃속에서 가지고 와.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애들을 평생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이해 갔지? 만들어진 게서 분해라는 거예요? 어? 만들어진 게서 분해라는 거예요? 아니 정자나 난자가 이미 태어날 때 그때쯤 해가지고 이미 다 갖고 태어났어.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걸 다 쓰면 끝인 거지. 우리는 보통 2차 성징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래서 쓸 수 있는 개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다 쓰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자들은 폐경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남자들은 내가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 속설처럼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잘 모르겠어.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정자가 나오긴 한다는 얘기겠지. 1의 방출량이 한 5억 정도라고. 근데 사람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 근데 보통은 3억 개 이상이 나와야 상대방 여자의 임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정자는 염기성에서 산단 말이지.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난소 쪽이 강한 산성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자가 나오면은 산성에 다 녹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중화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싹 다 염기성, 중성으로 길이 닦여 있어야 마지막에 정자가 들어가서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회 방출량이 한 3억 개 이상 요 정도 나와야 상대방의 여자가 임신 가능성이 높다. 왜 마지막에 들어가는 정자만 살아있어요 그럼?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에 몇백만 에 살아있겠지.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여러분들은 그 5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1등으로 들어간 정자니까 여기 학교 성적에 연연하지 말라고 들었거든. 여기서 전교 꼴찌를 해봤자 우리 학교에 있잖아. 한 700명 있다고 생각해봐. 700명 중에 전교 꼴찌를 했어. 괜찮아. 우리는 5억 명의 정자 중에서 1등에서 들어온 정자야 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아닌 걸로. 그렇게 가르쳐주신 그분이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그분이 그냥 중학교 때 과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걸로. 우리는 꼴등공자 정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정자들입니다. 가끔 나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건가 나도 가끔 그 생각은 하는데.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DNA의 상대량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시 감기입니다. 감기가 사실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었어. 얘네들의 일상에서. 그 다음에 정기지요. 중기야. 그 다음에 후기지요. 말기입니다. 그리고 감기가 없고 다시 정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한번 따져준다면은 여기도 뭐야? 역시 DNA의 상대량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NA의 상대량이 감기에서 정기까지 쭉 2개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맞지? 가끔 나도 개수를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얘가 똑같을 거야. 여기랑 똑같아가지고 말기가 되었을 때 절반으로 뚝하니 나눠졌을 거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얘는 감기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 다시 2배로 늘어날 일이 없어. 쭉 가다가 말기가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웃긴 게 이거야. 우리가 처음에 관찰한 애 어디라고? 중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DNA는 처음에 비해서 4분의 1로 떨어진다를 정답으로 채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여기에 비해서는 2분의 1로 떨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 그런데 앞뒤 다 자르면은 처음에 비해서는 4분의 1로 떨어진다가 맞는 말이 돼버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건데 그 표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1분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2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염색체의 감소는 제2분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지. 왜냐면 제1분열에서는
간기가 있어서 2배로 늘어났다가 절반으로 떨어진 형태이기 그럼 저 때문이죠. 다음 맨 마지막 말기 후는 어떻게 돼요? 말기 후에는 얘는 정자로 변태 또는 난자로 변환되겠죠. 아 그리고 분열 안 해요? 분열 안 하지. 그래서 2번 분열이 일어나서 첫 번째는 여기가 En개, 그 다음에 여기서 En에서 N개로 바뀐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DNA의 상대량을 보면은 제1분열에서도 절반으로 떨어졌고 제2분열에서도 절반으로 떨어졌어. 맞죠? 그래서 2번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얘야. 이 이가 염색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거 엄마한테서 온 거고 이거 아빠한테서 온 거잖아. 나는 정자랑 난자가 결합해서 탄생한 새로운 생명체가 아니라 그랬지. 엄마가 준 유전정보, 아빠가 준 유전정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이 정자랑 난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아니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건 맞는데 본인의 유전정보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는 준 거야. 새로운 생명체 아니고 새로운 생명체는 언제? 내가 정자랑 난자를 만들 때입니다. 이때 DNA가 교환이 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받은 이 DNA가 교환이 되면서 이때 새로운 염색체가 만들어져. 새로운 정보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얘 굉장히 중요해.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질문은 없지 얘들아? 이건 것 같네. 난 생명 파트 가르칠 때부터 항상 실수한다니까. 이렇게 된대. 염색체의 개수. 그러면은 얘를 세는 방식이 내가 이걸 왜 헷갈리냐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는 개수를 이렇게 딱딱 떨어뜨려서 얘기하지 않고 DNA 상대량으로 얘로 표현하거든. 그렇지? 요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 틀려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대현이 염색체 몇이에요? 염색체의 개수인 건데 지금 얘를 보면은 이 N개에서 맞지? 얘 지금 2N개란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갔었을 때 이 말기에서 N개로 바뀐다 라고 써있어. 라는 거지. 말기에서 N개로 바뀌려면은 이가 염색체여서 교재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붙어줘야 되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휴, 중등과정은 또 대형사고 쳤다. 뭐 하나 잘못 가르쳐준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이행기, 말기, 정기. 그러네. 미안 얘들아. 이거 내 또 실수했어. 여기 이행계고요. 제 1분열에서 이행계에서 N계로 바뀌게 되고 2분열에서 N계에서 N계로 가게 되네. 라고 중등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한번 가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얘가 이행계란 말이지. 맞지? 여기가 이행계면서 지금 감수 2분열에서 보면은 각각은 N개씩 갖는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다시 여기 N개로 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의 이행계는 있잖아. 이가 염색체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N개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애가 만들어졌어. 얘를 얘기하든지 얘를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져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가 돼? 염색체 하나로 계산하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기준을 이렇게 정했네. 미안. 생명을 가르치다 보면은 꼭 한 시간에 한 개씩 틀리더라고. 얘들아 안 헷갈릴 자신 있지? 자 1번 선생님이 처음에 틀렸기 때문에 나는 헷갈릴 예정이다. 손 들어봐. 없지요? 얘들아 틀리지 마라. 선생님 보면 감수 1분열하고 2분열하고 응? 기준이 응? 여기 염색체로 여기 염색 분체인 거예요. N개라는 기준이. 이 N개라는 기준은 아니 이 N개는 염색체 한 개든 염색 분체 한 개든 둘 다 그냥 한 개로 따져줘. 지금 얘가 N개라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끌려갔잖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하나로 합체된 거지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 자, 얘네들 새로운 애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교환을 해줬으니까
집 그림을 그리자면은 사실 이것도 맞는 그림 아니거든.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후기에서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몇 개가 된 거야? n개가 된 거지. 다시 여기서 DNA를 교환해줬단 말이지. DNA를 교환하면서 얘랑 몇 개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애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변한 거야.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변한 거야. 그리고 얘네가 분열돼서 나갔을 때 이 주황색은 위로 올라가고 노란색은 아래로 내려갔어. 이해 갔지? 근데 이 주황색 두 개가 같은, 그리고 노란색 두 개가 같은 이라고 얘기한다면은 n개로 표시할 수 있겠다. 사실 얘네 같지 않거든? 근데 여기서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단순 계산한 것 같아. 이해가니? 다시 설명해줘. 그냥 핵 하나를 그냥 n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도 n개야. 얘가 한 개야. 얘도 한 개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정보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원래 이 두 개였는데 일부가 유전 정보를 교환해버려. 근데 똑같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주황색하고 노란색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유전 정보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얘네들이 나눠질 때 있잖아. 이 주황색이 이쪽 위로 올라가고 노란색이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 그러면은 이 주황색은 어쨌든 간 똑같은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로 계산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n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 노란색도 한 개, n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각각 여기서 말개에서 확실하게 나눠줬지? 그러니까 이 n개로 계산한다 라는 얘기일 거야. 여기서 색깔이 뭐였냐면은 주황색하고 누구지? 노란색이네. 그래서 이 주황색이 n개야. 또는 노란색이 n개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인 거지. 그리고 얘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분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n개가 되거나 이렇게 n개가 될 거니까 역시 그대로 한 개입니다. 이해된 것 같아? 오케이. 자, 얘들아 1분 줄 테니까 잠깐 머릿속에서 정리해봐.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해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내가 기억나는 대로 썼더니 아니었어.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나랑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연준이 또 뭐 했다고 엎어진 거야? 응? 떡국은 많이 먹었어? 안 먹었어. 떡국 안 먹었어. 뭐 먹니? 설에. 라면 먹었어. 집이 가난해? 나도 라면 먹어. 왜 그러세요? 라면 라면 떡국 야식으로. 맛없어. 먹고 많이 하는. 네, 옛날에 예전에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그 학원에서 수업하면 난 솔직히 그냥 너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 수업도 그냥 하나의 놀이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수업하는 게 그치 그 동네 아줌마들 술 마시는 것보다 솔직히 너희들하고 있는 게 더 좋기는 해. 근데 딱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조금 뭔가 이렇게 슬슬 외롭다?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대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차렸거든. 외국인 대상으로. 쌤이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나 원래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게스트하우스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 외국인 민박집이라 그래서 원래 게스트하우스들은 법적으로는 한국인들을 못 받아. 외국인들만 받게 되거든. 그래서 외국인 대상의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딱 차린 다음에 아무튼 차린 다음에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재밌게 잘 넣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 그 K-팝이 유명하니까 누군가 콘서트가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애들이 와. 한 번은 어떤 덩치 큰 여자애들 오더니 자기네들 엘프래. 근데 내가 봤을 때 오크거든. 근데 지들이 엘프래. 나는 주인이잖아. 손님이잖아. 그래서 얘들아 잘 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엘프가 그 슈퍼주니어 팬클럽 이름이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슈퍼주니어의 팬클럽인 엘프를 모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나는 이 왜 오크족들이 와가지고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와 대단한 게 그 여자애 한 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남자친구가 4번이 바뀌었대. 4번이 바뀌었는데 4명 다 슈퍼주니어 팬클럽의 남자친구를 가입시켰대. 그러더니 저번 콘서트 때는 딱 왔더니 전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랑 슈퍼주니어 콘서트에 왔더라고. 자기도 새 남자친구. 그래서 넷이서 정말 재미있게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아무튼간 어느 날 그 중국 애들이 이제 아마 남매일 거야. 3명이 딱 왔는데 애들 나이가 16, 15, 14살 이래. 근데 중국 애들은 있잖아. 너희들은 그 어른들 없으면 혼자 비행기 못 타거든. 한국은 미성년자들은 혼자 외국에 못 나가는데 중국은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셋이 딱 왔는데 중국어만 해. 영어를 전혀 못해. 그럼 대화가 거의 안 통하겠지? 근데 그 어느 날 얘네들이 이렇게 가방이랑 뭔가 이렇게 약간 중무장을 하고 딱 나가려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 어디 가냐 그랬더니 BTS 콘서트를 간대. 근데 내가 알기로는 BTS 콘서트가 이틀 후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눈치를 쭉 보더니 하는 말이 암표를 사러 간대. 근데 나는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얘네들은 BTS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않았어. 묻고 있는데 일단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오는 이 클래스. 나 그때 BTS가 뭐 하는지 몰랐거든. 근데 두 번째가 내가 얘네들 물어봤다. 암표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눈치를 보더니 경매가 붙는데 그래서 경매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4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뒷거리야 그러면서 얘네 3명이면 이거 1200만 원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3장에 400만 원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니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떻게 내냐라고 했더니 눈치를 이렇게 여기 좀 쭉 보더니 자기 뒤에 있는 일단 백을 이렇게 슬쩍 열어서 보는데 5만 원권이 꽉 있는 거야. 나는 놀란 게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던 애들이 얘네들은 현금을 어디서 구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막 이거 들고 갔다 진짜 사고라도 나면 막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러기엔 너무 꼰대 같고 가지마 하게 BTS가 뭔지 몰라서 그때 BTS를 검색했다. 논문을 보고 내가 우리 제이홉을 사랑하게 됐잖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게스트하우스 하룻밤에 10달러라 그랬잖아.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거실 벽면에 딱 써있어. 서울에서 가장 싸다.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스태프는 왕이다. 주인은 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진상 부리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진상 부리는 애들은 밤새 술 마시고 노는 애들은 되게 좋아해. 우리 집 룰이 그거거든. 밤에 잠자지 말고 밤새 놀아라. 막 이런 거였었거든. 근데 아무튼 가끔 이렇게 싸움 걸고 성질 부리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부르다 않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집이 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돈을 환불해 줄 테니까 다른 데 가. 라고 보내버리거든. 하룻밤에 10달러인데. 아무튼간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방 안에 들어서 나오지도 않는 애들이거든. 그럼 걔네들의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서 삼각김밥 먹고 지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오빠들의 콘서트를 간 거야. 암표 400만 원을 경매로 사서 라는 얘기가 될 건데 이 클래스 그치. 지금 그렇게 또 있어요? 아니 코로나 터지고 닫았어. 다시 여실래요? 생각하고 있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열면은 너희들 중에 누군가를 후계자를 뽑아가지고 물려주려고. 게스트하우스 적자였어요. 아니 우리 게스트하우스 진짜 잘 돼가지고 유명했어. 왜냐면 온갖 노는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밤마다 막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잖아. 그러면은 동네가 들썩들썩한 거지. 근데 약간 이렇게 아마추어 노래 부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애들이 막 밤마다 버스킹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버스킹에서 번 가부러 밤새 술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난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예약 등게 못 본다? 근데 여러 개의 사이트에서 들어오니까 오버부킹이 자주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침대가 몇 개지? 6개, 6개, 3개 합치면 몇 개냐? 15개. 그치? 15명까지 받을 수 있어줘야 되는데 한순간에 여러 명 확 들어오면 20명이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스태프가 3명이야.
한 명은 월급을 주고 두 명은 이 스태프한테 두 명 네 맘대로 뽑아라 라고 해서 방을 하나 줘. 침대 3개짜리 방을 하나 주고 3시간 지나면서 알아서 청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스태프한테 미션을 보낸 거지. 오늘도 오버부킹 미안하고 딱 보내잖아. 그럼 걔네들도 예스를 하는, 걔네 셋 다 외국인들이잖아. 예스를 하는 이게 딱 와.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나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손님이 척하면서 야 와 우리 술 마셔 막. 그래서 애들이 일찍 와서 내 침대 어디야? 그러면은 주인 조금 있다 올 거야 기다려 하면서 아무데나 가방 던져놔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 절대 안 들어가. 또는 손님인 척하면서 들어가. 그럼 밤새 술을 마시다 보면 얘네들 아주 의리가, 술 마시고 떡이 되고 나면 아주 의리가 넘쳐나거든. 그러면은 피곤해 내 침대 어디야? 그러면은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 여기 내 침대인데 그냥 자 막 이러거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끔 나도 있는데 나도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얘네들 아주 뽀지게 잘 놀고 집에 가서 우리 게스트하우스 되게 좋다고 막 리뷰 올려놓는 거. 주인이 바빠서 얼굴을 못 봤지만 막 이러면서. 그럼 되게 양심불량 같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걔네는 하룻밤에 $10를 내고 들어왔거든. 술값은 걔네가 $10,000 내고 들어오면 20,000원씩 먹고 갔다고. 그치? 뭔지 알겠지? 그 술을 생일 사세요? 그렇지. 이제 스태프들이 술을 사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 그럼 시작은 어쨌든지 간에 돈이 나가는 거지. 근데 오버부킹 됐다 해서 컴플레인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그 후에 무조건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옵니다. 적자는 아니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적자가 아니었어 생각보다.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우리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스태프를 하던 애가 우리 집으로 왔거든.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데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우리 집의 규모의 한 3배 정도 되더라고. 근데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지. 근데 돈을 많이 벌진 않았어. 왜냐면은 하룻밤에 $10잖아.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은 그놈의 술값 좀 감당해 주느니라고. 보통 한 $15나 그 정도 10달러까지 올리는 거지. 올려도 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별로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서울에서 가장 싸다 불평하지 마라 라고 써놨는데 가격을 올려버리면 좀 미안하잖아. 15달러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은 게 이제 유학생들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홍대에 있으니까 뭐 연세대나 이런데 어학당 다니는 애들 많았거든. 그래서 제일 오래 있었던 애들은 2년 있다 갔었어. 거기서 사는 거지. 2년 동안 한국어 배우면서. 그러면은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 그러면은 학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나오면 애들이 커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야 주인은 어제 그 학원 수업하고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볼까? 막 그러면서 얘네들이 청소해놓고. 그래서 참 예뻤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게스트하우스 누구한테 물려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식이 없잖아. 얘들아 영재 끊어 과거에 합격하는 놈에게 이 게스트하우스를 물려주마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우리 게스트하우스의 스태프를 뽑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드게임 하나 딱 갖다 놓고 나랑 게임 한 판. 나는 머리 좋은 애들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게임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머리가 이제 싹 그 규칙을 듣고서 나랑 게임 한 판 해보면 얘가 얼마나 IQ가 높은지 나오잖아. 그래서 센스 있는 애들. 할리갈리. 할리갈리도 좋아. 그 반응 민첩성 그치. 일 잘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반응이 빠른 애들 이렇게 뽑았었어. 그래서 재밌는 썰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풀 게 없구나. 어쨌든 간에 체세포 분열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합시다. 세세포 분열. 미안, 내가 살짝 헷갈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감기야. 맞지요? 그 다음에 감기입니다. 중기주요. 후기. 그 다음에 말기입니다. 우리 연준이를 위해서 다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누가 없다고? 감기가. 얘네들은 감기가 생략 때 제1분열 때 있었던 이 감기가.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위에다 써야지. 그 다음에 중기주요. 근데 저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두 개가 분리되니까. 그 다음에 네 개가 만들어져.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 말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에서는 있잖아. 처음에 얘네들은 채소법 분열하고 같은 형식이니까 이렇게 있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열을 통해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지? 이렇게. 그럼 뭐야? 얘도 지금 염색체의 개수는 2N개야. 사람 몇 개더라? 46개가 있죠. 짝수개야.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 그리고 여전히 2N개입니다. 여전히 46개야. 얘는 똑같은 유전정보 2개니까 우리는 그냥 유전정보 하나로 친다는 얘기지. 염색체는 유전정보의 개수를 얘기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중기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로 배열되면 우리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감수 분열은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버려. 이렇게 붙어서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 분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가 염색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서로 DNA를 교환해버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가 만들어지겠다. 새로운 아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굳이 얘기한다면은 지금 그렇지. 새로운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2N개죠. 46개야.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얘도 2N개야. 녹색 하나, 보라색 하나. 맞죠? 개수가 변하진 않았어. 그리고 후기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끌려간다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형태야. 그래서 말기가 되면은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개수를 세어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2N개였어. 맞지? 여기까지 2N개야. 요거 2개 합쳐가지고 아직은 분열되지 않았으니까. 분열되고 나면 몇 개인 거야? 얘가 N개인 거고 얘가 N개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는 방식은 2N개에서 몇 개가 됐대? N개가 됐대. 응? 맞지 얘들아?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1분열은 모세포 세포의 절반이 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감기를 거치지 않았어. DNA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기, 중기로 가면은 중기로 가도 여전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 아이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후기가 되면은 각각 끌려가. 맞니?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개수를 따져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몇 개 된 거야? N개 된 거죠. N개가 됐는데 여기서도 몇 개야? N개입니다. 세포 하나당 몇 개가 들어갔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어떤 아이냐 하면은 이렇게 2N개였던 아이가 맞죠? 지금 이렇게 2N개였던 아이가 지금 N개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각각 N개인 거지. 녹색하고 보라색입니다. 녹색하고 보라색이죠. 이해갔지? 그러면 여기서도 세포 하나당 맞니? 지금 세포 하나당 N개야. 지금 녹색하고 보라색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N개로 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아이가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개수가 2N개 있고요. 세포 하나당 들어가면 N개입니다. 맞지? 세포 한 개당 N개씩 들어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N개씩 들어갔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조심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4개가 같은 염색, 얘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같은 염색 분체잖아. 그럼 이 2개의 정자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겠네. 아닙니다. 얘랑 달라. 근데 이 중등 과정에서 이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해가지?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그려줄 수가 없는 건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정자 4마리는 모두 다 다른 유전 정보를 갖게 되죠. 이해갔지?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정리하면서 중등 과정에서 설명한 게 이거라는 걸 내가 깜빡 실수해버렸어. 질문 없지 얘들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감수 제2분열에서 따져야 될 건 뭐냐면은 1분열에서 염색체의 개수가 2n개에서 n개가 됐고요. 2분열에서 n개가 n개가 됐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염색체의 개수는 2개로 2분의 1배로 줄어들어. 그렇겠지? 봐봐. 엄마랑 아빠랑 엄마가 46개를 가지고 있고 아빠가 46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와봐. 그럼 애는 몇 개가 된 거지? 80, 92개가 되겠네. 그럼 92개끼리 또 결혼했어. 그럼 개수가 마구마구 늘어나겠지. 그거 아니고 엄마가 염색체 46개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23개로 줄여놔라. 엄마한테 23개, 아빠한테 23개, 그래서 다시 46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감수 분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이가 염색체지. 여기서 유전 정보가 교환된다. 자, 쭉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얘 좀 편집할 게 많구만. 원래 암기 단어는 내가 뭘 실수해서 잘못 가르쳐주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하기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동영상으로는 다 잘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지워도 되니 얘들아? 이 깜짝에서 왜 교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 이거 엄마의 유전 정보랑 아빠의 유전 정보 그대로 나왔다 그랬잖아. 근데 얘를 교환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유전 정보가 내려가니까 똑같은 애가 태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의 유전 정보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전 정보를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 저희 한 개가 엄마 한 개는 아빠 그 염색체예요. 그치? 얘는 엄마의 난자에서 온 거고 얘는 아빠의 정자에서 온 거야. 저 정전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그치? 얘가 정자일 거란 말이야. 난자도 이렇게 만들어졌지. 맞지? 그러면은 봐봐. 지금 정자에서 만들어진 이 아이랑 난자에서 만들어진 이 아이가 합쳐질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러면은 수정체가 만들어지면서 아기가 태어나. 그러면은 얘가 갖게 되는 유전 정보는 얘와 이거 주황색이지? 얘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니 얘들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겠네? 표정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정상남자 정상여 그 했었지. 트랜스젠더 게이 그분 해줬었지 얘들아? 트랜스전더 게이. 그거 이양 거기서 2학년 수업에서 이상하게 저 하지 않았나? 했던 거 같은데, 그치? 게이를 했어요. 모자는 정상 남자가 있어. 내가 염색체 얘기하면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정상일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장 남자가 있어. 호모가 있고요. 게이가 있고요.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호모가 두 명이에요?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다 말을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호모가 게이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우린 지금 과학 용어를 얘기하자는 거지. 게이가 과학용어예요. 봐봐. 우리가 계획적으로 XX 염색체랑 그러니까 X 염색체랑 Y 염색체가 만나서 XY 염색체가 태어났어. 그럼 얘는 태어났을 때 뭐 하나 달고 태어나거든. 그러면은 아들입니다. 맞지? 그래서 XY 염색체는 아들이야. 어머 근데 애가 자라면서 취향이 여장하는 거야. 립스틱도 바르. 왜 남자는 립스틱을 바르면 안 되는데? 미니스커트 입을 수 있지. 스타킹의 감촉이 너무 좋대. 나는 좀 늘 뭔가 약간 뭔가 기분 나쁘다고 약간 그거 있는데 어쨌든간 그 여자들 중에서는 스타킹의 감촉이 좋다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스타킹의 감촉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스타킹을 신고 싶어해. 그럴 수 있지. 하이힐이 신고 싶을 수도 있어. 우리는 얘를 여장 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특히 일본에 가면은 대학교 축제 때, 그러니까 한국은 대학교 축제 때 여장 남자가 이런 거 있어. 과에서 있잖아. 한 놈을 잡아. 그래서 얘를 강제적으로 여장을 시켜. 친구들끼리. 그래서 뭐 게임에서 지고 막 이런 애들인데 예쁜 애들도 많이 예쁜 애들을 보통 붙잡아가지고 여장을 시켜버리거든. 특히 여자들이 꾸며주고 싶은 막 욕구가 막 발현되는 남자들 있어. 얘네들이 여장을 시켜주는데 일본으로 가면은 약간 변태스럽게 생기거나 우락부락한 애들을 붙잡아놓고 여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기괴한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지. 과학적으로는 다 여자입니다. 아니 남자도 미니스커트 입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이거 Y야. 근데 실제로 염색체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이러지 않고 끝에가 좀 짧아. XX 염색체를 이렇게 써주잖아. 맞지? 근데 얘는 좀 짧아가지고 Y라고 읽기는 하는데 약간의 꼬리가 있습니다. 얘 정상이야. 과학적으로는. 남자도 미니스커트 입을 수 있지 뭐. 얘들아 평균 가지면 안 돼. 주변에 그런 애 있다가 놀려먹으면 안 돼. 자, 호모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호모는 있잖아. 과학용어로 동형접합체입니다. 뭐라고요? 동형접합체. 그래서 접합제. 접합체. 접합체란. 접합.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 어머 접합했네. 또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호모라고 읽습니다. 선생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겁대나는 학술적인 용어로 인간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과학적인 용어로 호모는 동형접합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호모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있잖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이 호모 새끼라고 욕을 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왜 남자가 남자고 호모 새끼인데 여자가 여자라면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웃긴 게 살다 보면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호모들은 되게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애들 되게 많은데 걔네들도 레즈비언은 되게 존중해주더라고. 이게 내 여담인데 내가 옛날에 위험지역 탐사 취재 기자를 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그 남미 쪽에서는 약간 가면은 되게 궁궐 같은 데가 있어. 왜냐면 걔네들은 유럽의 식민지였잖아. 유럽의 식민지다 보면은 걔네들이 지어놓은 궁궐들이 있지. 정원이 있고 되게 오픈돼 있다. 지나가다 보면 되게 우아한 귀부인들이 티타임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와서 같이 차 마시고 가자고 꼬신다. 딱 가면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자분들이 몸을 파는 약간 그런 곳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몸을 팔면 되게 어둡고 좀 안 좋은 이미지인데 거기는 정말 귀부인들이 앉아가지고 되게 예쁜 애들이 예쁘게 꾸미고 앉아가지고 아무튼간 이렇게 돼 있어서 외국에서 온 애들하고 연애를 많이 하지 한마디로. 그렇게 돼 있는데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여자애들이 하는 말 싹 다 레즈비언이래.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거든. 여기는 레즈비언의 그 비율이 높은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남자들 심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궁궐에 와가지고 이제 여자를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뭐 연애 심리가 있겠지. 연애를 한단 말이지. 근데 너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럼 거짓말 받잖아. 남자친구 있어? 있어. 그럼 얘랑 사귀기 싫잖아. 너 남자친구 있어? 아니 나 레즈비언인데. 그럼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이게 남자들의 심리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그쪽 여자분들은 레즈비언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공식적인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게 호모고요. 우리가 입는 게이는 있잖아. 자 봐봐. 우리 저렇게 정자랑 남자가 만난단 말이지. 그러면은 마지막 성염색체에서
마지막 이 성염색체가 만들어졌을 때 XX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XY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자, 다시 한번. 아빠는 염색체가 뭐니? 마지막 성염색체가 XY고요. 엄마는 마지막 성염색체가 XX일 거란 말이지. 그럼 아빠가 만들어내는 정자는 X와 Y가 될 거고 엄마가 만들어내는 난자는 X와 X인 거잖아. 맞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해줘. 그래서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데 일단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은 남자들은 자궁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고요. 여자끼리 결혼을 했어. 그럼 둘이 체외 수정을 해서 한쪽 여자 몸에 이식을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겠죠. 여자끼리니까 딸밖에는 낳을 수 없어. 이해가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어. 만약 둘이 결합하면 누가 만들어져? XY가 만들어지니까 아들이야. 만일 이렇게 결혼했어? 그럼 XX 염색체가 나오니까 딸입니다. 어렵지 않지? 근데 가끔 얘네들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버렸어. 어느 쪽이든 이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결합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XXY가 태어나죠. 지금 분열되는 과정에서 저기서 이상이 생겨서 한쪽으로 염색체가 다 들어가 버렸어. 그치? 그러면은 얘랑 얘랑 결합을 하면 XXY가 태어나게 되잖아. 얘는 태어날 때 아들이야.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아들이라고 딱 신고를 했는데 어머 2차 성징이 되면서 여성화가 되기 시작해. 허리가 잘록해지더니 건드리니까 막 깍깍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뭔가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엄마가 손잡고 병원에 갔더니 XXY 염색체로 판명이 났어. 그러면 얘는 과학용어로는 게이입니다. 1차 성징이 남성, 2차 성징이 여성화되는 아이들이야. 그러면은 그 XXY 여성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호르몬의 특징이 남성 호르몬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좀 당당하고 여성 호르몬은 내가 사회에 맞춰주기를 바래 안정화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일단 2차 성징이 여성화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내가 왜 여자가 아닐까를 고민해. 그래서 돈을 벌면은 여자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럼 트랜스젠더. 그렇지,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지. 여자들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날 봐봐, 되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 그럼 왜 여자는 이렇게 얌전해야 돼?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성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처럼 우락부락한 여성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근데 남자들이 여성화가 되면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수술받고 여자가 되기를 바라게 되죠. 참고로 남자가 여성으로 수술받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로 수술받는 게 수술비가 약 4배 정도 더 비싸고요. 훨씬 더 위험하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어려워서 호주 같은 데로 가서 수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을 때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로 비행기는 못 타. 주민등록이 남자인데 공항에서 몸 검색을 했더니 여자야. 안 되겠지. 주민등록 그거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바꾼 게 하리수라는 애거든. 걔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거든. 근데 유명해져가지고 아리수요? 하리수라는 애가 있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못 바꿉니다. 태국이 그 게이가 태어날 확률이 되게 높대. 그래서 얘네들은 동사무소에서 태어날 때는 아들 딸로만 등록이 되는데 2차 성징이 발현되잖아. 뭔가 이상해. 병원 가서 XXY로 나오면은 그때 다시 XXY로 다시 등록이 가능해져. 그러면은 걔네는 응?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 법적으로. 모르겠어 그거는. 어쨌든 비행기는 탈 수 있어. 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한번 봐봐. 지금 만약 얘랑 얘랑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염색체가 뭐가 나와? Y. X가 나오지. 여기 X. Y 아니야? Y구나. 미안. 그치. Y가 나오지. Y가 나오면은 얘는 태어날 때 뭘 하나 달고 태어나. 아들이라고 딱 찍었다. 근데 2차 성징이 안 나타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조선시대 과학용어로 고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치? 만일 얘하고 얘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얘는 X가 될 거잖아. 맞지? 얘 역시 마찬가지야. 태어날 땐 딸이었거든. 2차 성징이 안 나타나. 그리고 원래 얘네들이 있잖아. 그렇게 IQ가 뛰어난 애들이었거든. 성격들이 순합니다. 그러니까 IQ가 뛰어나진 않는데 사회생활엔 지장이 없어.
성격이 순하니까 굉장히 순종적이겠지. 그러면 여성의 미덕이 될 거야. 얘네들은 2차 상징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막 40, 50살이 돼도 얼핏 보기에 소녀처럼 보인대.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아이들로 판명이 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신들을 모시는 제사장이 되고 문화권들 대부분의 문화권들이 X형 색채는 굉장히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Y형 색채들은 무시당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D가 아니고 호모는 과학용어로는 호모야. 근데 아빠에서 X였고 엄마에서 XX였는데 XXX인데 뭐예요? 이 XXX는 최단거리 소리. 얘는 약간 말을 잘 순환해야 되는데 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리한 질문이 여기는 얘는 2차 상징 때 원래 여자들은 2차 상징이 되면서 이제 사랑 같은 걸 생각할 때 어떤 정신적인 사랑 이런 걸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뭘 얘기하면 사실 2차 상징 때 여자들도 사랑 같은 거 생각 안 해. 왜냐면 얘네들은 육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욕구가 발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욕구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2차 상징부터 남자들처럼 어떤 성적인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발현되기 시작해. 그래서 성욕이 굉장히 강한 여자들이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예쁜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윙크를 해 막 이러면 있잖아. 염색체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지. 얘가 만일 결혼을 했어. 그래서 막 XXXX가 나오거나 XXXY가 나올 수도 있잖아. 왜냐면 얘네들은 이 부착이 되는 것도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태어나면 쭉 태어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능지수가 확 떨어져. 근데 성욕은 그대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짐승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서 일반 상황에서는 사회적 문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호시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분들은 접할 일이 없습니다. 쩌네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XXX가 여자들이 소용이 센 거예요. 그렇지. 2차 상징부터 이제 성욕이 마구마구 발현되는 여성들. 네. 생식세포 분열이 이상이 엄마한테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빠도 이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둘 다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가 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치. 아이가 안 태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치. 태어나도 글쎄 아무것도 없을 경우는 잘 모르겠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잖아. 그러면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XXX. 자, 이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거려.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죽은 눈 같더니. 근데 처음부터 근데 질병 중에 무정자증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무정자증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 그거는. 내가 아는 건 이제 무정자증이면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인 거고 무정자증이 뭔지 정확히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액에 정자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정자에 이 염색체 이상들이 다 생겨서 아이가 안 태어난다는 건지 거기까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정자 수가 몇 마리 이하면 거의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내가 그랬잖아. 한 3억 마리 정도가 되면 상대방의 여자가 임신된다 그랬잖아. 근데 막 정말 몇백 마리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방 여자가 임신될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거의 없겠지. 걔네들은 체외 수정밖에 안 되겠지. 이러면 뭐 그냥 무정자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어디까지 정상 남자예요? 호모는 정상 남자가 아니에요? 정상 남자지. 게이는요? 얘는 XY 염색체, 얘도 XY 염색체잖아. 그러니까 호모는 성적인 취향이 남자를 좋아하면은 호모. 게이부터가 과학적으로는 XXY. 트랜스젠더는 젠더, 성을 바꿨다는 뜻이고. 그러면 게이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치 제3의 성. 그러면요 트랜스젠더가 성을 바꾸면 염색체가 바뀌는 거 아니죠? 안 바뀌어. 그러면 정자가 나와요? 당연하지. 그러면은 스스로 임신 갈 수 있어요? 자궁동체. 혼자서. 자궁동체. 자궁동체 난자가 안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시켰다? 근데 고환 같은 걸 다 제거해보면 아마 정자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히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성전환 수술인 게 이게 외부적인 모양을 바꾸는 것 뿐인 거지. 그렇다 해서 호르몬제 맞아. 호르몬제 맞는데 내가 그랬잖아. 정자랑 난자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갖고 태어났으니까 안 되지요. 보완해서 정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거 나도 모르겠어.
미안 여자여서. 근데 정자든 남자든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남자랑 갖고 태어나고 정자랑 결혼해서 만드는 거. 그래? 나는 그 씨는 가지고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변태부터 아닌가? 개인은 둘 다 갖고 있어요. 남자랑 정자. 아니 아닐 거야. XXY인데. 아니야 얘도 정자만 가지고 있을 거야.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사실 나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해.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예전에 요거를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이 약간 망나니들 같아서 어떻게 하면 수업에 대해 관심도를 높일까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저게 그 병광세라는 영화가 있어. 그게 우리나라 막 최초의 에로 영화 막 그런 되게 오래된 건데 병광세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그거지. 이제 말 그대로 남자인데 막 성욕이 정말 활발한 남자가 있어. 그 다음에 옥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옥녀요? 이름이 옥녀가 아니 옥녀 아니고 그건 단문설화에서 나와. 옥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성욕이 굉장히 활발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인데 뭐 이렇게 그 병강세라는 옥녀라는 여자가 그 같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서로의 소문을 듣고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 아름다운 에로 영화가 있었거든. 학생들한테 막 그 썰을 풀면서 이 옥녀는 과학적으로 보면 XXX 연쇄체 있거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확 끌어가지고 그날 수업을 되게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에로 영화 그 19금 영화. 와 다음날 원장실로 소환됐잖아.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과학 선생님이 병강세라는 영화를 소개시켜주면서 이 영화를 보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다고. 근데 부모님들은 다 알거든. 이 병강세라는 영화는 19금 영화라는 것을. 와. 거예요? 아니지. 애들이 집에서 그 영화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뻥친 거지. 선생님이 그거 보고 오라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놀라가지고 학원에 항의 전화하고 나는 다음날 원장실로 다시 소환당하고. 여기 소환 결정하세요. 옛날에 있던 학원에서 원장님이 그랬어. 그 학부모 항의 전화 오면은 100%가 과학 선생님이더라고. 분필 던지는. 그런 것들. 자, 18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니 그래도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학생들한테 수업이 인기가 있어서 안 자른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재밌어 하는데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선 되게 속 터지는 사람인 거지. 자, 18페이지에 보면은 생식기관이 나와 있다. 남자의 생식기관이 나와 있는데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대. 그리고 부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자라납니다. 맞지? 그래서 수정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정관에서 수정이 일어난다고 자꾸 답을 틀려오더라고. 남자가 임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치? 정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정자가 방출됩니다. 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옆에 봐봐. 이번에는 난소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나와 있죠.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을 난소, 그래서 수랑관을 통해서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궁에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나는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그렸는데 학생들이 또 웬 선생님 외계인을 그렸어요 라고 맨날 뭐라고 해가지고 뭐야? 얘들아 마음의 눈가로 봐봐. 마음의 눈가로 딱 봐봐. 방금 우리 배웠잖아. 뭐 배운 거야? 저 얼굴 아시죠? 뭐야 저거? 뭐요? 아니 방금 배웠잖아 얘들아. 방금 누나 이 소환이에요? 붕어 대가리들아. 방금 내가 뭐요? 5초 전에 남자의 교과서에 딱 남자의 생식기관이 여자의 생식기관이. 야 딱 보면 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뭐예요? 눈이랑 코 아니지? 귀다. 귀바퀴. 야 이 자식들 진짜 5초 전에 배웠는데 진짜 니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가 뭐야? 난소. 단골이거든요. 난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얘가 수랑관. 여기선 붙어 있는데 왜 뛰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구분해서 그리려고 띄워놨어 얘들아. 아 그렇군요. 와 진짜 이런 무식한 놈들을 봐라. 딱 보면 몰라? 그것도 불과 5초 전에 가르쳐줬는데. 자 여기가 누구야? 여기가 자궁. 그림을 해요. 여기가 질. 자 얘들아 남자의 생식기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 여자니까. 그치? 니들이 더 잘 알 거니까 알아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너희들은 굳이 알 필요 없어.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것만 딱 외우도록 하시고요. 알 필요 없어 얘들아.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될 거야. 그치? 여기서 만들어진 난자가 딱 튀어나와서 여기로 가는 거 우리 뭐라 그래? 배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난자가 배란이 됐다. 그 다음에 지를 통해서 뭐가 올라오게 되는 거야? 정자가 들어오게 될 건데 얘들아 우리의 이 정자 이놈의 이 올챙이들은 말이지 쭉 올라오는데 말이지 이 여성의 몸은 뭐라고? 강한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정자는 약한 염기성에서 살아남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다 녹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5마리의 정자가 방출되면 있잖아. 앞에 수억 마리들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뿔뿔뿔뿔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 어머 여기서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그치. 아무튼간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로 들어가서 한 이쯤에서 누굴 만나? 우리의 난자를 만나죠. 그럼 둘이 만났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수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자랑 난자가 만나면은 수정이 일어나서 수정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개의 세포로 다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정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이에 분열이 생겨. 봐봐. 처음에 이렇게 있던 이 한 개의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뭐 한 거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은 두 개로 만들어졌잖아. 맞지? 얘를 이세포기라고 얘기해. 처음에는 수정체 하나였으니까 얘는 1세포기였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던 아이가 또 이렇게 나눠져 버려. 그럼 몇 개가 만들어져? 4세포기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8세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눠져. 16세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늘어나.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포의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아. 이해갔지? 우리는 얘를 갖다가 난할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다가 난할이 쭉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세포들이 굉장히 다 작아지잖아. 그러다가 여기 한 군데가 뒤집어져 버린다. 뒤집어져.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포배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뒤집어진 애들이 생기는 그때. 그래서 얘네들이 자궁이 와서 딱 붙어버려. 우리는 뭐라 그래? 착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임신이 되는 거겠죠. 이해갔지? 그럼 두 번째. 자, 얘들아 이거 뭘로 보여? 자, 뭘로 보여? 자, 뭐야 이거? 똑같은 거 그랬잖아. 그치? 방금 배웠으니까 니네 드디어 알 수 있어. 뭐야? 여자의 생식기관. 그렇지. 여자의 생식기관. 역시 내가 봤을 때 다 붕어 대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황금붕어 3초 만에는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난자가 배란돼. 맞지? 그 다음 달에는 여기서 배란이 됩니다. 여기 격달로 배란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의 월경은 한 달 주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얘가 동시에 배란이 돼버렸어. 그럼 일단 쌍둥이가 태어나겠다. 그치? 얘가 계속 동시에 배란돼? 라고 얘기한다면은 월경을 2달에 한 번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격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될 거야.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입는 쌍둥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 이렇게 난자가 있다. 정자가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의 수정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순간 어떤 이유에선가 두 개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의 수정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버리면 똑같은 DNA를 갖게 되는 거겠지. 맞지? 얘는 뭐야? 일란성입니다. 두 번째, 엄마의 난자가 있는데 정자가 오기 전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 왜요? 나도 몰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자가 들어올 거고 여기서도 정자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엄마의 DNA는 일치했는데 아빠의 DNA가 달라. 그치? 절반만 쌍둥이겠다. 얘는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난자가 배란됐어. 그리고 여기서 난자가 2개가 동시에 배란됐어. 맞니? 그래서 여기에 정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정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네들은 과학적으로는 쌍둥이가 아닙니다. 엄마랑 아빠 DNA가 둘 다 일치 안 하잖아. 얘네들은 남매고 형제인 거지. 이해가지?
그렇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역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대들은 어떤 케이스인가? 이란성? 요거야? 요거야? 그건 모르고? 아 같이 태어나도 이게 쌍둥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쌍둥이가 아니지. 근데 오. 사회학적으로는 쌍둥이지. 사회학적으로는 동시에 태어나면 쌍둥이지. 샴쌍둥이는 왜 나와요? 참쌍둥이는 쌍둥이라 되려다 만애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지도 말하는. 응, 좀 이따 말해.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 후기까지만 발생. 그렇지, 그런 경우지. 어떡하나.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퀴즈. 여자는 한 번에 몇 명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자연 임신. 여자가 최대예요. 남자 최대. 여자가 사람 여자예요. 이 어. 제곱수.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1020. 얘가 동시에 일어났어. 한 번에 몇 명이 태어날까? 8명. 그렇지, 8명이지. 우와. 자, 봐봐. 여기서 난자가 배란이 됐단 말이야. 난자가 동시에 배란이 됐는데, 어머, 얘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얘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얘로 분열이 돼버립니다. 얘 같지? 그리고 얘도 얘로 분열이 됐어. 어머, 그럼 정자가 들어가. 이런 정자 들어갈 거고요. 이런 정자 들어갑니다. 또 여기서도 이런 정자가 들어갈 거고 이런 정자가 들어가. 맞니? 어머, 내 쌍둥이가 만들어졌겠네? 어머,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분열이 됐어. 그럼 8쌍둥이지요. 와. 그래서 8쌍둥이가 자연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걔네는 무슨 쌍둥이라고 불러요? 그냥 8쌍둥이지. 그럼 얘네들이 8쌍둥이면은 무조건 일란성 쌍둥이가 한 쌍씩 있는 거고 반쌍둥이가 이제 4명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애들이 4명인 거지. 저게 그럼 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애들? 나 중학교 때 이제 해외 토픽에 나왔단 말이지. 영국의 어떤 여자가 8쌍둥이를 자연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8쌍둥이를 뱃속에서 못 키워 사람은 영양소가 부족할 거잖아.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네. 그치.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의학 잡지가 그 여자한테 상금을 걸어버린 거야. 이 8명을 전부 다 무사하게 자연 출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줄게 하면서. 근데 그 상금을 받는데 와 이거면 3대가 먹고 살겠더라고.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오케이를 했어. 그러면은 그 전 세계의 유명한 의료진 다 들어갔겠지. 그래서 이 여자만 막 케어를 하는데 한 5개월일 때 엄청나게 뱃속에서 난리가 나고 뭐 7개월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5개월인가? 7개월인가 됐을 때 초음파 사진을 딱 찍었더니 이거야. 사진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 한 명이 자기의 탯줄을 가지고 다른 아이의 목을 감고 있는 듯한 그 그림이 나온 거야. 사진으로 봤을 때. 졸리고 있는.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뱃속에 애들이 8명이면 진짜 꼬이는구나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초음파 사진이 딱 사진에 실리면서 뱃속에서 아이들끼리 생존 경쟁이 일어났다. 8명에서 영양소를 다 나눠 가지면 안 되니까 서로 죽이는 장면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은 해석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무튼간 결국은 한 7달 됐을 땐가 아무튼간 뭐 뱃속에 아이가 죽으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뭐 한두 명 태어나고 아마 나머지들은 죽고 아무튼 산모는 무사하고 요걸로 끝났었어. 와. 그러더니 그 후에는 막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왜 손해지? 의료진이 막 손하면서 막 돈 많이 냈는데 돈 근데 그들은 경험이라는 걸 쌓았겠지. 의사들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막 몇 년 지난 다음에 막 이렇게 남아공에서 7쌍둥이가 태어나고 막 캐나다에서 7쌍둥이가 태어나고 막 그러더니 또 몇 년 지나니까 8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그 남아공에 있는 분은 그 8쌍둥이를 애들을 광고 모델로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8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부부는 우리 아이들을 조용히 키우고 싶으니까 취재진의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라고 기사 한 줄 나오고 끝나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8쌍둥이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렇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1등 전자가 임신이 됐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지. 일단은 그 꼴찌 정자 중에서 1등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체외 수정을 했단 말이지. 여자의 난자를 배란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자를 그 위에 뿌려. 그래서 이제 체외 수정을 시켰더니 여기 난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등 정자가 아니더란 말이지. 여기서 수많은
정자들이 최소한 수십 마리 이상이 달려들기를 기다립니다. 난자는. 그냥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머리, 정자가 저렇게 생겼어. 미토콘드리아, 꼬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있냐면은 핵, DNA가 있을 거고요. 여기 첨체라는 화학물질이 있어. 첨체. 자, 이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쳐야 되잖아.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영양소가 있어. 여기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겠지. 영양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세포 호흡을 일으키면서 꼬리를 흔드는 에너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정자가 난자한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있어? 이미 미토콘드리아는 완전 짧아져 있어. 다 썼으니까. 이해갔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갔는데 말이지. 얘가 첨체가 있어. 난자막을 녹여야 되는데 얘가 그냥 녹지 않아. 난자는 한참 기다리다가 어머 자기 마음에 드는 정자가 온다? 라고 하면은 그 정자 쪽으로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온대. 우리가 이제 체외에 수정을 하면은 실제로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달라붙으면은 이 첨체가 이 막을 녹입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정자를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여기서는 첨체 안 녹아 난자막이. 그래서 얘가 쏙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수정이 일어나더라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왜 아빠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론은 엄마의 난자가 정자를 잘못 선택한 탓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라고 집에 가서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태아의 발생이야. 우리는 수정된 다음에 8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태아라고 얘기를 하게 된대. 그래서 지금 태아의 발생을 보니까 6주 때는 있잖아. 이제 형태가 보이기 시작해. 8주, 16주, 24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보통 6주에서 8주 사이에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전에 아이의 뇌가 발달하기 시작해. 이 뭔가 발달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 임신이 된 다음에. 근데 엄마들은 한 임신 3개월 정도 되면은 아는데 임신 2개월 그럼 모릅니다. 보통은.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뭔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단 말이지. 감기약을 먹었는데 뭔가 안 좋아. 그래서 병원을 갔다. 임신 3개월입니다. 그럼 엄마는 그때부터 무서워서 잠을 못 잔대. 내가 먹은 감기약 때문에 애가 어떻게 잘못된. 그럼 의사는 괜찮다 그랬거든. 괜찮아. 애가 태어났는데 괜찮은데 사실 이때가 아이의 뇌가 형성되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은 IQ가 150인 천재로 태어날 운명이었는데 엄마가 이 시기에 감기약을 먹는 바람에 149의 똘똘이로 태어난 거야. 이해 갔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그치 엄마가 감기약만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천재여가지고 진짜 감기하고 아직 떠져요. 이 감기약을 먹었는데 아이의 뇌가 형성되는 시기다 라고 한다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엄마가 무슨 약을 먹었는데 아이의 팔다리가 만들어진 시기야. 그럼 팔다리에서 이상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그게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워낙 알들이 잘 나와가지고 이거 있어. 엄마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은 임신 가능성 먼저 물어봐. 약사들도 임신 가능성을 먼저 물어보고 일단 결혼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센 거는 안 줍니다. 그리고 약한 거고 요 정도면 태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약사가 중요한 거지. 그렇대.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 우리가 알고는 약을 가지고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어떤 회사가 아주 획기적인 약을 만들었는데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수면제야. 너무 좋잖아. 그렇겠지. 우리 임산부들은 아파도 아무 약도 안 먹거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획기적으로 팔렸다? 근데 그 해에 유럽 전역에서 팔이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 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 왜냐하면은 얘가 이상이 없다는 걸 뭘 가지고 실험했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 설치류는 팔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쥐들은 이상이 없이 태어난 걸로 보였던 거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태아의 발생 나와 있죠. 착상 후라고 나와 있고. 참고로 엄마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애가 150일 운명인데 막 IQ가 90인 전응하러 태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은 의사 처방 없이 파는 약이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줄 수 있는 약은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적어. 이해갔지? 그리고 그 약들 중에서도 의사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만일 정말 강력한 약을 먹고 싶다 그럼 병원 가가지고 임신이 안 됐다는 거 확인까지 다 받고 먹게 되는 거겠지. 출산 후 266일이 지나면 이라고 나왔잖아. 얘들아 266 더하기 100을 하면은 366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중학교 때 뭐라고 암기시켰냐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100일부터 한 살이라고 나이를 세워줬대. 100일? 100일 들어봤지. 돌잔치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 근데 원래 그 유래는 그거야.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100일을 버티면은 애가 자란다 그래서 10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출생 신고하고 돌잔치하고 유래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학생들한테 암기시키기 편한 것은 정확하게 수정을 기준으로 366일이 지났으면 딱 1년에서 지난 거니까 이때부터 한 살이야 라고 암기를 시켰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있잖아. 출산 예정일 수정 후에 266일이래. 그런데 정확하게 해서 엄마가 언제 임신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266일 기준에서 14일을 더해줘야 된다 라고 나와있네. 얘가 배란이 됐어. 배란이 돼가지고 임신돼서 착상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얘가 배란이 된 다음에 임신이 안 됐어 라고 몸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월경이 시작되는 거겠지. 맞지? 그게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월경이 시작돼서 14일 후에 배란이 일어나는 거고 다시 14일 후에 월경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월경이라는 것은 난자가 배란이 되잖아. 그럼 몸에서 바로 임신 준비를 해. 그럼 여기에 영양분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야 수정란이 와서 탁 붙어버리면은 이 영양분을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어머 14일을 기다렸어. 그런데 착상이 안 됐어. 그러면은 이 영양분 내보내버려야겠지. 그게 월경인 거야. 두둥.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잘 한 것 같은데 아유, 사실 여기 가르친 게 너무 힘든 게 생명은 나도 암기는 내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얘들아 집에 갈 준비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자 지금부터 19페이지까지 완전 꼼꼼하게 읽고 풀어봅니다. 저희 다음에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그냥 문제만 풀어요. 외우는 거 없이. 그치 굳이 뭐 외우는 거를 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시킬까? 아니. 외우는 거 한번 총정리하는 정도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지. 아휴, 다들 암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그 2학년 거는 뭐 그것도 외우는 거 있어요? 연준이만 보면 돼 얘들아. 연준이만. 심장이 이상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연준이 다 암기시키면 암기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온몸 세포로 가지고. 이 모세혈관은 폐를 지나가겠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폐, 자, 그 다음에 이 동맥은 동맥혈이고요. 그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 CO2를 받아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리고 폐동맥은 뭐야? 그렇지. 정맥혈이 흘러. 그러면은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와. 그럼 폐동맥은 동맥혈이 흐른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까지 남겨놓고 기타 등등. 진짜 사진 찍어도 돼요? 응. 또 편집해야겠지. 아, 이건 연준이만 먹으면 돼. 너희는 상관없어. 사진 찍었으니까 지우고. 궁금한 거야? 오늘은 아니 잠깐만 답을 맞춰야지. 얘들아 어딜 가 어딜 다 체크 다 앉는다. 실시 이 자식들 봐라. 이게 어디에 전화는 자 17페이지 17페이지 그치? 상동 이과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 그 다음에 2회 그 다음에 절반 또는 2분의 1 둘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 4 선생님 상동 다음이 뭐예요? 상동 이과 이과 염색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과 염색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 다음 두 개 들어요.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 안 풀었구나 이 자식. 기다려 앉아 이 자식 어딜 도망가려고. 그리고 2회 절반 2, 4 넘겨보면 정소난소 만화자가 포배 착상 266일 출산.